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민주당 농내 의원 지금 체포동의안 부결이 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네. 왕왕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국민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21대 국회 들어서서는 지금까지 노웅래 의원 전까지 3명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이 되어 왔는데요. 이번에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되면서 21대 국회 최초의 체포동의안 부결이었습니다. 자, 이 지금 부결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그날을 위한 부결 예행 연습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하고, 결국 민주당에서는 자유투표하라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이 대거 반대표를 던졌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 반대표가 161표가 나왔거든요. 민주당 의석이 169석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민주당 쪽에서 더 반대를 했을 것이고, 근데 반대표하고 민주당 의석 사이에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무더기로 반대를 한 것이다라고 관측은 되고 있는데, 근데 어떻든 엄밀하게는 무기명 알 수가 없습니다. 투표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다는 거는 전제를 해두고요. 그리고 찬성표가 101표가 나왔는데 국민의힘하고 정의당 의원 합치면 120명 정도 되거든요. 여기도 보면 한 20여 분이 예를 들어서 다른 의견을 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반대뿐만 아니라 기권이나 표결 불참이라든지 이쪽으로 샜다. 20명이 민주당 바깥의 의원 중에서도 20명 가량이 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당은 당론으로 찬성을 던지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된 것 같은데, 한편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가지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일단은 피의 사실 직결되는 증거들을 내놨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양측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청탁을 이행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국정의정 시스템을 이용해서 청탁 내용을 질의하고 회신하는 내역까지 있습니다. 공여자 측과 참고인들도 일관되게 노웅래 의원에게 돈을 준 사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녹취가 있다, 뭐가 있다, 이거는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어떻게 이 검찰 수사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자, 언론 통해서 의혹으로만 제기된 이 증거들이 법무부 장관 입을 통해서 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공개가 된 겁니다.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본인의 임무라고 하긴 하지만 피의사실 공표 문제,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한동훈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사유, 그러니까 의원들한테도 제출된 체포동의안 내용이 다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거든요. 요걸 일단 비교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한 발언하고 체포동의안 구속영장 사유에 있는 내용, 이 두 가지에 혹시 차이가 있다면 이거는 이제 피의사실 공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체포동의안에 들어가 있다고 할지라도 본회의에서 공식 발언에서 국민들한테 알려지는 것하고 의원들한테 보내지는 체포동의안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단은 논쟁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피의사실 공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 본회의 발언까지 해도 괜찮은 건지 여기에 대한 검토라든지 공방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수사 중에 나온 증거를 지금도 들었지만 하나하나 자세하게 녹음 내용이라든지 설명하는 모습이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었던가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는 이례적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검찰이나 법무부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증거를 처음 공개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수사 전략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는 그걸 감수하고 던지겠다라고 하는 것 같고, 한동훈 장관의 나름의 어떤 전략이나 노림수는 아닐까 이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부결되면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부결이 되면 다 민주당 탓입니다. 한동훈 장관 그래서 목소리죠, 이거? 부결 대비한 그리고 행여나 또 이런 수도 있어요. 만약에 가결이 되면 설득을 해낸 제 덕분입니다. 나의 어떤 덕분에 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름 심리전도 보이는데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한동훈 장관이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근데 거꾸로 보면 한동훈 장관이 부결을 대비하고 명분 쌓기를 한 것은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라서 이것도 치열한 심리전이었고 앞으로도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 또 궁금해지는 그런 그 대목이었습니다. 부분이거든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발언을 했고 또 신상 발언으로 노웅래 의원이 왜 조사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냐라고 네, 하면서 사실은 지금 구속된다 하더라도 조사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구속하면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한편으로는 국회의원들이 특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네, 그거 보고 반응했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한동훈 장관한테 말려서 가결되는 모습을 보여주느니 네. 지고 싶지 않다. 지고 싶지 않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전략적으로는 어떻게 된 건지는 하여튼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부결이 됐는데 자, 이 검찰 수사 관련해서 앞으로 이재명 대표도 아마 비슷한 걸로 생각이 좀 들어요. 이재명 대표 다음 달 초에 검찰 직접 찾아간다면서요. 네, 일단 뭐 12월 28일로 예정되었었던 소환에 대해서는 불응을 했지만 출석 일정을 수사 당국이죠. 수원지검의 성남지청이랑 일정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무 일정도 있고 또 당 대표는 연말 연시 좀 바쁜 시즌이잖아요. 신년 기자회견도 한다고 그러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1월 둘째 주에 출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검찰 측에서는 1월 10일부터 12일 사이는 어떤가 이렇게 의견을 타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또 국회 이야기입니다. 어제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 한 차례 부결됐던 그 한전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전법 개정안의 내용은 네. 한전의 회사채 발행의 그 액수의 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 합에 원래는 2배였는데요. 2배였는데 5배까지 늘리는 그런 방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긴급한 경우는 산업통상부 장관 승인으로 6배까지도 늘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한번 부결이 됐던 것은 이런 식으로 부채를 늘리게 되면 결국에 또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전기요금을 책임지고 인상을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민주당 의원들 대거 반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일단은 부결이 됐었던 건데 네. 근데 지금 현재 경영위기 해소에 대해서 긴급한 다른 대책이 있기가 어렵고 그리고 정치권도 솔직히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담스럽죠. 얘기를 못하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한전채 발행의 한도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게 네. 여야 합의로 어느 정도 공감이 되면서 일단은 다시 표결에 붙여서 가결이 된 겁니다. 결국은 5년 일몰 조항을 추가해서 지금 통과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또 법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법안으로 불리는 양곡관리법. 이거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파는 이 절차를 거친다면서요. 네, 국회 통상적인 절차가 상임위원회에서 예. 안건이 통과가 되면 법사위에서 뭐 법안의 체계 작구 심사를 위해서 법사위에서 심사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통과시켜서 본회의로 가는 일정이었는데 예. 그동안에 법사위가 이런 명목으로 법안을 잡아놓고 통과를 안 시키는 실질적인 상원의회 역할을 해왔다. 그렇죠. 이런 비판들이 있었고 국회에서도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보완하는 제도가 바로 원래 상임위에서 상임위에 60% 이상의 의원이 찬성을 하면 법사위에서 심사를 안 해도 결국에 시간이 지나서 60일 지나서 60일 안에 법사위가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본회의로 보낼 수 있는 바로 보낼 수 있는 그 그렇죠. 조항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60%면 5분의 3이잖아요. 그렇습니다. 5분의 3이 이제 상임위 안에서 찬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농해수위 법안인데 가능한가요? 민주당 소속 의원이 네, 19명이 농해수위 위원인데 민주당 소속이 11명이었거든요. 한 명 부족한 거 아닌가요? 예, 근데 나머지 한 명이 더 추가될 수 있는 비교섭 단체 의원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원이 누구냐면 민주당 출신의 아하. 윤미향 의원입니다. 가능성 있네요. 네, 그래서 예. 윤미향 의원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정족수가 충족이 돼서 5분의 3을 넘어서 결국에 본회의로 회부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계기를 만들었던 것이죠. 자, 쟁점이 또 됐던 안전운임제 관련해서는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네, 안전운임제 말고도 여러 쟁점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주 52시간 근무제 더하기 8시간까지도 네. 더 할 수 있는 이 제도가 일몰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좀 연장하자 이 논의를 했었고 민주당에서도 이걸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갔었어요. 네. 근데 이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건 아니지만 같은 노동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화물 자동차 안전운임제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연장하지 않겠다, 폐지하겠다. 그 민주당은 3년 연장하자. 이 부분이 막혀버리면서 그리고 두 가지가 연계가 돼버렸거든요. 네. 근데 둘 다 일단 처리가 안 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고 어제 본회의는 주로 비쟁점 법안이라고 불리는 쟁점이 이미 해소된 법안들에 대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실이 어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전수조사를 예고를 했네요. 네, 이것을 직접 발표한 네. 사람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거든요. 아, 국정기획수석이 직접 네, 얘기했어요. 대통령실에서 국정기획수석이 직접 나섰다는 건 굉장히 중점 사업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일단 그 밝힌 규모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이 총 31조 4천억 원이다. 네. 그러나 각 부처가 적발하지 못한 문제 사업이 언론,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지는 등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직접 이 수석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대선 후보 시절 때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이게 윤미향 방지법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최근에 노동조합에 대한 회계 투명성 네. 이 얘기까지 나오면서 좀 본격적으로 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전수조사로 지원단체 선정 과정도 들여다보게 되고 시민단체의 투명한 회계 처리 또 목적에 맞게 보조금 사용했는지 집중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질 그런 예정인데요. 네. 이게 이제 회계 투명성이라고 하는 원칙에는 부합을 하는 것인데 약간 미묘하게 맥락이 주로 진보 단체를 겨냥한 것은 아니었느냐. 아니냐. 이 부분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는 우려라든지 비판이 나오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경수 전 지사 어제 출소를 했는데 첫 일정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를 하는 거네요. 네, 노 전 대통령 묘역 참배하면서 김경수 전 지사는 방명록에 대통령님께서 왜 그렇게 시민민주주의와 국민통합을 강조하셨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네. 라고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느 정부가 개혁을 하더라도 정권이 바뀌면 사상 누각이 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불행하다라는 네. 언급도 했었습니다. 자, 결국 김 전 지사 이게 지금 복권 없는 사면을 받은 거거든요. 정치 활동하기는 좀 어렵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역할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복권이 안 된 상황에서 공직은 맡을 수 예. 없지만 뭐 정식 직책 없이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건 가능하기 때문에 모종의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이런 관측은 나오고 있고요. 다만 민주당 인사들 사이에서도 좀 어느 정도 의견의 결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한쪽에서는 이제 혹시 비이재명계 구심으로 뜨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포스트 이재명이나 이런 쪽보다는 당의 유용한 인재로 쓰일 수 있다라고 좀 느슨하게 얘기를 했고 전지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대표 사법 리스크하고 김 전 지사 행보를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공학적이다라고 선을 긋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당권 상황 보면 혹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김기현 의원한테 가 있는 거 아니냐 신호가 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이죠. 부부 동반으로 김기현 의원이 이 관저를 다시 찾아갔어요. 네. 지난 17일의 토요일입니다. 예. 기독교 지도자들과의 관전 만찬 때 울산 대암교회 장로인 김기현 의원하고 네. 부인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라고 아하, 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명목은 기독교 쪽인데 김기현 의원이 또 여기에 포함이 돼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안 그래도 최근에 김장연대 김장연대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 장로님 자격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렇게 예. 봐야 될 것 예. 같은데요. 근데 장제원 의원하고의 김기현 의원과 그 김장연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윤심이 혹시 김기현 의원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김 의원은 언론에 이 어떤 배석자 없이 이제 독대를 했다 이런 것까지 알려지기도 했었는데 이거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다 이렇게 또 밝혀오기도 했습니다. 자주 가시는 것 같아요. 지난달 30일 날도 관저에 가가지고 그때도 독대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저희가 김기현 의원 빨리 섭외를 해서 인터뷰를 빨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김장연대 얘기를 했는데 김기현 의원이 김장 다 담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봤을 때는 글쎄 어느 정도 지금 거의 성사 단계라고 봐야 됩니까? 네, 이거 김장 다 담궜다라고 네. 발언을 하는 것이 어떤 뭐 패러디라든지 비꼬기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장제원 의원하고 말은 된 거 아니냐 이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장 의원 쪽에서도 데이트는 다 했고 이제 약혼 단계다 뭐 이런 워딩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이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친윤 후보 윤상현 의원이
김장독을 한번 깨보겠다. 그거 뭐 생김치 아니냐라고 네.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뭐 여타 주자들도 비슷한 마음일 수 있는데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윤심의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는 의원인데 이렇게 빨리 네. 어떤 한 특정 후보에 대해서 지지를 선언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람이 현실 부정 심리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아직까지 승부는 끝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 점을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권성동 의원하고 연대를 꾀하는 네. 권성동 의원 물론 독자 출마를 하기로 했지만 그런 흐름 또 한편으로는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거 하나만 좀 짚어보죠. 이 택시 기사하고 전 연인을 연쇄 살인했던 지금 구속은 된 것 같은데 이 사람 오늘 신상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 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경기 북부경찰청에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여는데요. 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경찰 3명, 외부위원 4명 이렇게 구성이 네. 됩니다. 그러니까 신상공개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인 경우가 이제 신상공개 지침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이런 거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요건이 더 충족이 되면 이 범인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공개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자 내년에 이제 다시 또 만나야 됩니다. 내년에 잘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2022년 이제 마지막 방송이 되는데 어땠는지 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는 한국의 대통령이 총 2명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두 분의 목소리로 네. 마무리 인사를 마무리해 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예. 킹스맨은 국민 여러분의 뉴스입니다. 좋습니다. 내년에도 좋아 빠르게 가. 알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활약 기대드리겠습니다. 자, 킹스맨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